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우언라이는 술을 즐기고 담배를 멀리했는데 79세까지 살았고, 마오쩌둥은 술을 멀리하고 담배만 즐겼는데 84세까지 살았다. 덩샤오핑은 술과 담배를 모두 즐겼는데도 94세까지 살았다. 그런데 장쉐량은 술, 담배, 여색도 가까이 했지만 104세까지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장쉐량의 장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마오쩌둥과 관련된 비유는 다소 잘못이 있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마오쩌둥은 엄청난 호색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결혼만도 4번이나 하였고, 나이 어린 처녀로부터 유부녀까지 가리지 않고 수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가지는 등 성생활이 매우 문란한 인물이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마오쩌둥이 평생 관계를 가진 여성들은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로 특히 여성들에게는 치명적인 성병도 걸렸고, 그 병을 가진 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954년부터 마오쩌둥이 사망하는 1976년까지 22년 동안 마오쩌둥의 전담의사였던 리즈스위가 죽기 직전인 1994년에 출판한 마오쩌둥의 사생활이라는 책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첫 성경험은 13살 때였습니다. 한 살 어린 동네 소녀를 강간한 것입니다. 그리고 56년의 세월이 흐른 1962년에 그는 그녀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12살의 꽃다운 소녀는 이미 백발의 노파가 되어 있었으니 마오쩌둥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일이 미안했는지 그는 그녀에게 위로금 2,000위안을 줘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의 첫사랑은 이종 사촌 누이인 왕스구란 인물입니다. 둘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어울려 놀면서 스스럼 없이 지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란 감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마오는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였지만 점쟁이가 두 사람의 팔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결혼은 안 된다라고 해서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같은 마을의 조씨에게 시집을 갔고, 이후 둘은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후일 마오쩌둥은 왕서구에 대해 좋은 사람이었어. 피부가 하얗고 성격도 좋았지. 손은 아주 가늘었고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그랬었는데 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그의 모습은 마치 소년 시절로 되돌아간 것처럼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오쩌둥의 멘토 역할을 했던 왕지파는 첫사랑 왕스구의 오빠였고, 말년에 마오쩌둥이 가장 신임했던 통역사이며 전 외교부 부부장을 지낸 왕하이룽은 왕지판의 손녀였습니다. 마오쩌둥도 부모의 결정에 따라 그의 나이 16살 때인 1909년에 먼 친척벌인 루이시우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첫사랑의 실패가 충격이 컸던 것일까요? 마오는 그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그녀는 이듬해인 1910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첫 번째 결혼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1921년에 마오는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상대는 당시 서성의 딸이었던 양카이 후이였습니다. 하지만 둘의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양카이 후이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당시 신민학회의 핵심 인물인 타오시용과 사랑에 빠졌고, 이후 그는 이중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1922년에 양카이 후이도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후 타오시용은 마오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마오와 양카이 후이도 1927년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오는 허쩌정과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편 허쩌정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인 1930년에 양카이 후이는 호남 군벌에 체포되었고, 신문에 마오쩌둥과 부부관계를 끊겠다는 성명을 발표한다면 바로 풀어주겠다고 회유를 받았지만 그녀는 이를 거부, 1930년 11월 14일 새벽 29살의 젊은 나이에 총살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마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태생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인인 허쩌정은 10년 동안 마오쩌둥에 헌신했지만 마오의 바람기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릴리우란 여성과의 몸싸움입니다. 당시 마오는 두 명의 여자와 사랑에 빠졌었는데, 미국 여기자 스매들리와 그의 통역 겸 비서인 중국 여성 릴리우였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허쩌정은 마오와 릴리우가 불륜을 저지른 현장을 급습했고, 그 자리에서 엄청난 몸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결국 허쩌정은 소련으로 유학을 떠났고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차지한 것이 삼류배우 출신의 장칭입니다. 마오쩌둥의 여인들 중 가장 큰 권력을 누린 그녀는 질투와 보복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마오쩌둥의 통역으로 소련을 다녀온 뒤 총애를 받았던 순웨이스와 장칭 자신이 자궁 경부암에 걸려 치료차 소련에 가 있는 동안 마오쩌둥의 총애를 받은 영화배우 샹광 윤주가 대표적으로 장칭의 탄압을 받은 여인들입니다. 문화혁명 당시 연적인 순웨이스를 소련 스파이 혐의로 구속시킨 뒤 강력범들을 시켜 그녀를 강간하게 하고 그녀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샹광 윤주는 그녀의 전문조사단까지 만들어 반혁명분자로 압박을 가했다가 결국 그녀가 투신자살하도록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포악한 장칭도 함부로 하지 못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마오의 마지막 연인인 장위펑이란 인물입니다. 그녀가 1945년 생이니 마오쩌둥보다 무려 52살이나 어린 것입니다. 마오쩌둥의 전용열차에서 일을 하다가 그의 눈에 띄었고 마오의 말년에 그의 수족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장칭조차도 그녀에게 하부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마오쩌둥은 엄청난 호색한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2년간 마오쩌둥을 따라다닌 주치의 리즈수이에 따르면 마오의 사생활은 경악스러웠다. 겉으로 엄숙하고 장중하고 자상하고 친절한 노신사 같았지만 그는 노상 여인들을 노리게 삼았다. 특히 만년의 마오의 생활은 극도로 문란했다. 그에겐 다른 오락이 없었다. 여인들을 끼고 놀며 희롱하는 게 유일한 취미였다. 마오쩌둥은 10대의 소녀 유부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70대 늙음하게 현지 지도를 할 때 눈에 든 20대 초반의 유부녀가 있었는데 마오쩌둥은 이름을 물어본 후 수첩에 이름을 적으며 좋아했습니다. 이를 본 신복 왕둥싱이 그 유부녀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마오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은 남색을 즐긴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색을 즐긴 후엔 항상 양기를 보충한다며 10대 소년들을 팡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마오의 성생활과 관련하여 특이한 것은 그의 주치의였던 리스수이의 증언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평생 자신의 성기를 씻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혐오스럽게도 그는 매일 여성의 몸 안에서 씻고 있기에 따로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로 그는 결국 성병의 일종인 트리코모나스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특이하게도 여성에겐 심각한 타격을 주지만 남성에게는 큰 증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마오쩌둥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은 모두 이 병에 걸렸지만 오히려 그녀들은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에서 살아있는 신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숭배되던 마오쩌둥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무척이나 자랑거리이며 영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주치 리스수이에 의하면 마오쩌둥은 죽는 순간까지 트리코모나스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